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 브리핑의 김종훈 선입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쪽은 상황이 상당히 좋았는데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엉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는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차차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63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1.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0.4%, 한국전력이 0.6%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가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3%를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세탁기 리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0.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6% 정도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KT는 1.6%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2.1% 하락하고 있고요. 신세계와 롯데쇼핑 두 유통주의 쌍두마차가 나란히 2%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3.5% 내리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원전주로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NHN이 0.5% 오르고 있고요. KTNG가 0.3%, 기아차가 0.4%, 외환은행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1% 내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9% 오르고 있습니다. 태웅이 3.2%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은 3.1% 내리고 있습니다. CJ홈쇼핑은 가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광밴드가 1.9%, 태광 역시 1.9% 오르고 있고요. 차바이오엔은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국SNC가 현재 0.9%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이 2.2%대 하락세, SK컴스는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면서 4.5% 급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1.6% 하락하고 있고요. KDC, 3D주의 대장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5.1%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0.3% 정도, 코스닥이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가 호조를 보였거든요. 네. 오늘 이 추세가 드디어 꺾였어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나흘 만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장중 163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도와 함께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620선이 무너졌고요. 1610선 초반까지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와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중국 증시가 1%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약세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6% 하락한 1618포인트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510선 위에서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에는 좋은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폭을 늘려가면서 하락 반전했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 하락한 50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오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펼쳐왔습니다. 개인만이 매도 물량을 크게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오를 기점으로 이게 또 역전이 됐습니다. 기관이 포지션 변동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흘째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장중 매도와 매수를 오가면서 수급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기관은 다시 현재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기관이 204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1,41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사흘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74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름 나왔습니다. 차익 거래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그만큼을 비차익 거래에서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폭을 늘려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이 14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45억 원, 기관이 92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3D 관련주가 오랜만에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비교적 강했고요. 은행 업종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계와 건설, 의약품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반면에 보험 업종이 2%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증권 업종, 통신 업종, 전기 가스 업종이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보겠습니다. 3D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오늘 개봉하면서 아바타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3D 관련주의 주가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3D 관련주가 특징주로 떠올랐는데요. 잘만테크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잘만테크는 3D 모니터뿐만 아니라 3D TV 안경을 올 상반기 중 개발 완료해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3D 안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아이스테이션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3D LED TV를 선보이는 등 3D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만큼 3D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원자력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았는데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터키의 원전 수주 기대감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터키 정부는 터키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달 중순쯤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경부 측은 그동안 한전이 여러 나라들과 수주 이전 단계에 MOU를 체결했지만 직접적인 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광 ILI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모건코리아와 한전기술이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풍력 부품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마이스코가 11% 급등하면서 13,8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평산과 현진소재, 유니슨 역시 2% 이상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진로봇과 다사로봇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로봇 교육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에 급등했습니다. 로봇 교육 사업은 교가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종합발전 방안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8천여 개 유치원에 교육용 로봇을 보급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국 유치원에 보급될 교육용 로봇의 공급 물량을 이 두 회사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밝혀지면서 오늘 이 두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고요. 후반부에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몇몇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3D 관련주, 원자력, 그리고 풍력 부품주, 로봇 교육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조선선제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9거래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리홈이 호실적 달성을 발판으로 사흘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서 제일테크노스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한국정보공학이 상한가로 올랐는데요. 한국정보공학은 최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52% 급증한 13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낙폭이 컸었거든요. 네. 아시아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특히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1% 이상 하락했습니다. 1.05% 하락한 11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88엔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엔고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가 1.6%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관련한 정책 경계감에 투자 심리가 억제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형 은행 대출 규제 우려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상은행은 올해 인민은행이 금리를 틀림없이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도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도 약세를 보이는 등 중하권 증시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가 0.5%, 홍콩 H지수가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대만 지수 역시 오늘은 0.7%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4원 내린 채 출발했습니다. 1142원 50전에 개장을 했는데 이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는데 주식시장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추가 긴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4원 하락한 1142원 선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역외 매도세로 1142원까지 밀렸었는데요. 1140원 선을 테스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다시 1144원대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후에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다시 방향을 바꿨고 1143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장중에는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1146원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환율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한 데다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시 밀리는 상황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이 막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한 채 마감했네요. 1원 90전 내렸고요. 1143원 60전에 종가가 결정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6% 정도 내렸습니다. 161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4% 내리면서 50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좀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증시 상황이 좀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후반부 들어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흐름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오늘 수급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시황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개인과 기관의 선물에서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1640선 저항을 뚫지 못하고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나오지는 않았고요. 외국인은 은행, IT, 자동차업 등을 매수했고 기관은 은행, 조선, 해운업종 등을 매수를 하면서 이들 업종의 수급상 이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 따른 차별화가 좀 심해진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또다시 실현가 됐고요. 3D 관련주, 로봇 관련주, 원전 관련주 등 일부 테마주 위주로 개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몇몇 테마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업종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경기 선행지수의 영향과 부진한 거래 속에서 매수 수채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은 일부 업황 개선 업종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으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성수기와 그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종이 가장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낙폭과대 은행주들도 수급상 우위를 이점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지진과 채권단 매도 물량이 축소된다는 의견으로 하이닉스를 또 강세를 보였고, 삼성 테크윈을 필두로 해서 IT주들 같은 경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그 밖의 종목에서도 터키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고, R러닝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아바타에 이은 3D 영화 개봉과 그리고 본격 3D TV 시장 확장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3D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 관련 지표도 상당히 괜찮았고 ISM 서비스 관련 지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도 또 쏟아졌는데 이 악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예, 전에 미국 증시는 그리스의 추가적인 재정 긴축안 발표와 그리고 민간 고용, ISM 비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 호조로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FED의 베이지북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대출 수요가 여전히 약하고 경기 회복이 완만한 속도라고 진단을 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무엇보다도 5일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으로 관망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실업률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은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치에서 벗어날 경우 급등하게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금일 밤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변동성이 소폭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실업률을 확인한 후에 시장은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해외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관망세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까요? 예,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1640선 저항 때문에 이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악재였던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의 하향 반전 등으로 국내 경기 모멘텀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시장의 지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가 소폭이나마 확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중국의 긴축 역시 우려했던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국내 선행지수의 악화 역시 소비와 건설 등 일부 내수의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핵심 수출업체의 실적 차별화 가능성도 일단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단기 박스권 흐름 속에서 1640선 근방에서는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되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다고 한다면 IT와 자동차 등 수출업종에서 단기 매매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경비를 절감한 예산을 투입해 총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도 조기에 일자리 총력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자전거길 조성 등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며 6월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 참가자와 연계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내에 전국 일자리 센터를 확충하고 대구시의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제도를 6월까지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 우수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물품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명목 기준 66,981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 증가율 1.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6년 전에 비해서는 52.9% 늘어났습니다. 연간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80만 3,700원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9% 올라 2008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강남 등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지역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이 올라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 부산 5.5%, 대전 5.4%가 올랐고 대구는 0.0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제곱미터 모델로 지난해보다 3.1% 오른 50억 8,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 같은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민원인 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가격을 재확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식 불공정 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현행 형사적 처벌만 가능한 주식 불공정 거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금전적인 제재도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7월까지 과징금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이번 제도를 특정 종목 지분이 5% 이상일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5% 룰을 위반하는 등의 공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기보고서 허위 기재 등 일반적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진 등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 발표, 그리고 또 그리스와 독일의 총리 회담, 그리고 중국 총리의 국정 보고 등 해외 변수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면밀하게 잘 분석하시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